오늘은 앉아서 할게요. 떨어져서 했더니 목소리가 너무 조그맣게 녹음돼갖고 녹화가 돼갖고 그 녹화는 그냥 화면만 녹화하고 화면이랑 목소리만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우선 제가 발표하려고 했던 거는 저저번 주인가? 저번 스터디 때 기봉 씨가 엑스코드 개발하면서 팁 같은 거 플러그인이라든지 코드 스니펫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냥 건너가는 말 그냥 얘기로 알려드렸었는데 그거 한번 마토해갖고 발표를 한번 해달라고 해갖고 그거를 할 생각이었는데 중간에 WWDC가 생기는 바람에 우선 팁 부분은 팁은 좀 시간이 이것저것 많이 해보신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그 뒤에 남는 시간은 WWDC에 대해서 같이 그냥 토론 형식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자기가 느낀 거라든지 뭐 스위프트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다른 추가된 여러 가지 kit들에 관련돼서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제가 겐바를 바꾸고 나서 발표 자료를 이렇게 성의없게 해본 건 솔직히 처음이거든요. 너무 발표 자료를 많이 못 만들었고 그리고 그제부터 아기가 감기가 걸려서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요즘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개발할 때 제가 우선 제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개발할 때 엑스코드만 지금 3점대부터 쓰고 있는데 쓰다 보니까 항상 겐바도 옮기고 컴퓨터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은 항상 환경도 바뀌고 하니까 그런 걸 어떻게 백업을 할까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플러그인이라는 것도 있고 코드 스니펫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브레이크 포인트 액션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고 LMDB 커맨드 이거는 4점대부터 올라가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뭐 딕셔너리라고 돼 있지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제가 쓰는 방법을 그냥 소개하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플러그인은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사이트 한번 들어가시면은 엑스코드 플러그인 매니저라는 거를 그 플러그인 매니저 플러그인을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엑스코드 위에서 윈도우에 보면은 패키지 매니저라고 해갖고 오른쪽 화면 같이 여러 가지 플러그인이랑 테마랑 그다음에 템플릿 맞나? 그렇게 세 개. 좀 저 오른쪽에 있는 화면 위에 있는 부분에 보시면 아이콘이 세 개가 있는데요. 거기를 선택을 해서 누르시면 바로 자동으로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는 그걸 통합 관리해주는 매니지 플러그인입니다. 여기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운 받는다기보다 이거는 그냥 터미널에서 인스톨 시키시면 돼요. 터미널에 저 밑에 있는 커맨드를 넣으시면은 자동으로 인스톨이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도 거기 인스톨 나와 있는 방법은 저거 터미널에서 치라고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쳐서 설치를 해 주시고 좀 이따가 다 같이 해볼게요. 우선 설명을 쫙 하고 나서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고 선택해서 쓰고 그리고 제가 쓰는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맨날 저는 이거를 그냥 제 거 나스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다른 겐바를 가거나 다른 컴퓨터를 사거나 컴퓨터를 다시 깔거나 하면 그냥 이 파일들을 원래 있던 폴더에다가 그냥 붙여 넣으면은 엑스코드에서 알아서 불러 들여갖고 원래 쓰던 환경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제 거 컴퓨터로 개발을 하다가 딴 사람 컴퓨터로 개발을 하면은 개발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우선 키보드 자판이 전 영어 키보드밖에 못 쓰거든요. 이거 단축키라든지 그런 게 영어 키보드에 익숙해져 있어갖고 그래서 일본어 키보드를 쓰면은 우선 골뱅이부터 되게 헷갈리고 가로도 헷갈리고 그리고 뭐 플러그인도 여러 가지 플러그인이 있지만 예를 들면은 지금 프로젝트에 포함된 리소스 이름을 자동으로 한 글자만 쓰면은 쫙 나오면서 옆에 썸 프리뷰를 해갖고 사진도 보여주면서 어떤 이미지인지 선택해서 고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UI 컬러에서 컬러 값 지정할 때 위에 팝업 창 같이 창이 뜨면서 자기가 마우스를 클릭한 색깔이 자동으로 RGBA로 해서 들어간다든지 그런 플러그인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엑스투드라든지 보통은 뭐 샵 한 다음에 프라그마 한 다음에 투두 해갖고 쓰잖아요. 그거를 어떤 관리해주는 창이 따로 뜨는 플러그인도 있습니다.
응? 가끔씩 얘가 이래요. 미쳤나봐. iOS 8이. 자다가 이러면 진짜 놀래요. 그래서 이 지금 플러그인 폴더들은 플러그인 파일들은 위에 같은 모양으로 생겼고요. 그 파인더에서 Shift하고 커맨드 G를 누르면은 경로 입력을 할 게 나오는데 거기에 밑에 있는 경로를 입력하시면은 플러그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플러그인이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저 폴더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 설명 말했던 요거 알카트라즈라는 걸 먼저 깔면은 저 폴더가 생길 겁니다. 하나라도 플러그인 먼저 하나만 깔면은 저 폴더는 생기니까 거기 있는 폴더를 저 같은 경우에 플러그인즈라고 하는 폴더 자체를 항상 백업을 해놓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유용하게 쓰는 게 코드 스니펫. 코드 스니펫 쓰시는 분 있나요? 네. 기홍씨 저번부터 쓰시는 거죠? 써보셔서요. 네. 코드 스니펫은 원래 엑스코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요. 보통 if를 치면 옆에 가로가 나오고 if문 조건문을 넣을 수 있게끔 탭을 누르면 글로 바로 이동된다든지 그다음에 while문을 쓴다든지 for문을 쓴다든지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뭔가 좀 더 코딩 속도를 빠르게끔 도와주는 그런 기능인데 기본 제공되는 코드 스니펫이 엑스코드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4개의 창 중에 가로로 이렇게 묶여있는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코드 스니펫들이 쭉 나옵니다. 엑스코드에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게. 근데 이거를 사용자가 자기가 넣고 싶은 걸 추가로 넣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 그 소스 코드 에디트 창에다가 자기가 넣고 싶은 부분을 코딩을 합니다. 코딩을 해놓고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를 한 1초 정도만 누르고 있으면 마우스 커서가 그 E에서 화살표로 바뀌어요. 그때 드래그를 해갖고 방금 전 오른쪽 밑에 있는 영역에다가 갖다 놓으면 플러스 마크가 생기면서 추가가 됩니다. 이것도 좀 이따 같이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마이 코드 스니펫이라고 해서 보시면은 밑에 유저라고 다른 라벨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저거는 사용자가 추가한 스니펫 같은 경우는 저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왼쪽 같이 이런 상세 창이 나오고 거기서 에디트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 스니펫에 대한 설정들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스니펫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경로 폴더에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유저 데이터 폴더를 항상 백업을 해놓고 다녀요. 그 안에는 코드 스니펫도 있고 환경 설정도 있고 테마도 있고 또 뭐 있지? 키 바인딩도 있고 여러 가지 설정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플러그인이랑 유저 데이터 여기 두 군데가 좀 딴 데 있거든요. 라이브러리 디벨로퍼에 있고 라이브러리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디벨로퍼에 있고 이렇게 좀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경로만 알고 계시면은 그거를 백업해 놓고 뭐 자기 나스가 아니라 뭐 드롭박스에 올린다든지 어딘다가 뭐 USB에다가 갖고 다니시다든지 해서 환경이 바뀌거나 컴퓨터가 바뀌거나 아니면 뭐 저같이 프리나 겐바 나가시는 분들 다른 겐바를 가시거나 할 때 그 환경 파일만 있으면 원래 개발하던 환경 그대로 원래 쓰던 코드 스니펫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 스니펫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그냥 XML처럼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폴더 상에서 보면은 저런 식으로 알 수 없는 해시값으로 쭉 나와 있고 뒤에 확장자만 코드 스니펫 쓰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쳐도 돼요. 이 XIB가 아니라 XML 파일처럼 되어 있는 XML 아니구나 PList 파일로 되어 있는 여기에서도 편집할 수 있지만 편집하기가 힘드니까 좀 이따 엑스코드 상에서 편집하는 걸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건 환경 설정, 엑스코드에 있는 환경 설정 값인데 뭐 저는 발표를 많이 하고 제 엑스코드 화면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기본 검은색 화면에 색깔을 좀 약간 컬러풀하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미드나잇이라고 하는 테마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약간의 색깔을 조금 더 바꿔줬어요. 바꿔주고 좀 더 채도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색깔 자체를 아예 바꾼다든지 해서 저만의 테마를 만들어서 지금 미드나잇이라고 되어 있는 밑에 쪽 보시면 플러스 마크가 있어서 자기만의 테마를 만들 수도 있고 미드나잇 베이스로 자기만의 테마를 만들어서 변경을 해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베이직도 있고 여러 가지
테마들은 뭐 흰색 배경으로 된 것도 많이 있고 텍스트 콘솔 창처럼 돼 있는 터미널처럼 돼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미드나잇을 많이 씁니다. 그 키바인딩도 있는데 저는 키바인딩을 언젠가부터 안 쓰게 된 게 3.0에서 4.0 넘어가면서부터 키바인딩이 많이 바뀌었어요. 단축키들이. 그리고 3.0 때 쓰던 3.0 때는 키바인딩을 되게 많이 등록을 해놨었거든요. 저만의 그 단축키들 같은 거를. 근데 이게 4.0으로 넘어가면서 많이 바뀌어서 이거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키바인딩은 하지 말자 그러고 그냥 있는 키를 외우면서 그냥 쓰는 식으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로 키바인딩은 따로 백업을 해둔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딱 하나만 지워요. 하나만 지우는 게 있는데 그걸 왜 지우는지 나중에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부터 알기 시작한 건데 브레이크 포인트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냥 브레이크 포인트를 소스 코드가 런타임에서 돌리고 있다가 딱 멈추는 용도로만 많이 쓰고 그리고 나서 밑에 콘솔 창에다가 뭐 LMDB 커맨드를 써서 뭐 본다든지 아니면 그 옆에 나오는 그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뭐 객체에 있는 정보들을 본다든지라고 쓰는데 에디트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창같이 뜹니다. 떠서 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도 그냥 넘어가기도 할 수 있고 넘어가면서 어떤 메시지만 띄워놓고 넘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막 테스트하는 도중에 디버깅하거나 테스팅하는 도중에 항상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크롤 디드는 스크롤 할 때마다 계속 걸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기 NS 로그를 찍거나 뭐 그런 식으로 찍어서 거기다가 놔두고 콘솔 창에서 보긴 하는데 런타임 돌리고 있는 도중에 나 지금 여기서 뭐가 어떤 값이 보고 싶은데 해서 NS 로우를 넣으면 다시 리빌드를 시켜야 돼요. 근데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여기다가 그 NS 로그에 들어가는 문장을 써주면 리빌드를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조금 더 편하게 디버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들어가는 로그 메시지가 길다든지 아니면 로그 메시지가 아니라 디버거 커맨드가 길다든지 하면은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간단한 거 PO로 많이 쓰시죠? PO로 해갖고 뒤에 객체명이라든지 뭐 좌표 값이라든지 어떤 뭐 인덱스 값이라든지 그런 거 보고 싶을 때는 보통 그런 거 많이 쓰니까 그런 거 보고 싶을 때는 그냥 리빌드 안 하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 안 걸리게 그냥 값만 출력되게 콘솔에만 써서 저는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콘솔 부분에 보면은 쫙 이렇게 막 여러 개 뜨는데 로그들이 많이 뜨는데 여기서 주는 그 로그 값만 색깔을 바뀌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거 설명하려고 요걸 보였나? 그게 설정 어디서 하냐면은 오른쪽 밑에 보시면 키바인딩이라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폰트 앤드 칼라스라고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더 잘 쓰시는 분들은 애플 스크립트를 써서 자동화를 시킨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시지만 저는 아직 거기까지 수준은 아니고요. 뭐 오픈GL ES 플레임을 본다든지 뭐 저거는 게임 쪽이니까 저랑은 지금은 상관없고 그다음 쉘 커맨드를 넣는다든지 제가 많이 쓰는 거는 디버거 커맨더랑 그다음에 로그 메시지랑 사운드. 근데 겐바에서는 거의 소리를 켜놓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운드도 거의 안 쓰고 거의 디버거 메시지랑 디버거 커맨더랑 로그 메시지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LMDB 커맨드에 관련돼서는 저도 LMDB로 바뀐 지가 엑스코드가 4점대 올라오면서 LMDB랑 GDB인가? 두 개 같이 겸용으로 쓰다가 5.0 넘어오면서부터는 LMDB만 지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LMDB 뭐 브레이크 포인트 걸면은 밑에 LMDB로 해서 이렇게 콘솔 창에 명령어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많이 아시는 것들만 보면은 뭐 H는 거의 쓸 일이 없고 S 같은 경우는 스텝인, C 같은 경우는 디버깅 할 때 넘어가 컨티뉴 하는 거라든지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키보드로 C 누르고 엔터 누르고 그 다음부터는 엔터만 누르면은 그 전에 했던 명령어들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디버깅 할 때는 저는 그냥 이렇게 엔터 누르면서 산소는 이걸로 보고 멈췄다 싶으면 엔터 이런 식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럼 PO는 많이 쓰는 거고, PO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를 프린트해서 객체의 정보를 보여주는 거고, P 같은 경우는 변수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스칼라 값 같은 거는 P를 써서 보여주고요. 클래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객체들은 PO를 써갖고 PO 뭐 어레이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식으로 쓰면은 그 안에 있는 값들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보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다 엑스코드 상에서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더 많은 정보는 위에 있는 두 링크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엑스코드로 개발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알면 괜찮은 거고 몰라도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좀 더 알면은 약간 더 고급스러워지는 느낌? 그냥 자기만의 자기 만족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더 디버깅이라든지 개발이 빨라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 발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딕셔너리하고 구글 서치라고 되어 있는데, 딕셔너리는 뭐냐면은 오픈 소스를 갖다가 쓰거나 그러면은 오픈 소스가 거의 외국 애들이 많이 만든 걸 막 갖다 쓰잖아요. 그럼 얘들 변수명이 보면은 진짜 제대로 된 영어를 갖다 써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를 때가 많어. 근데 그거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그 선택한 다음에 그거를 뭐 애플의 그 맥에 기본으로 되어 있는 사전에서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이버 사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단축키만 누르면 조그맣게 팝업 창이 뜨면서 사전이 뜨게 하는, 그게 저는 영어랑 일본어랑 두 개를 팝업으로 뜨게 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서치는 이것도 기본 맥 OS에 어떤 단어를 선택한 다음에 어떤 단축키를 누르면 구글 서치가 되게끔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엑스코드에 있는 단축키랑 겹쳐요,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엑스코드 상에서 키바인딩을 지워놓고 저는 구글 서치를 씁니다. 어떤 뭐 변수명이라든지 메소드명이라든지 보통 복사한 다음에 사파리나 크롬 열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한 1초, 2초 정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팁입니다. 우선 딕셔너리를 등록하는 방법은 이 오토메이터라고 보신 적은 있어도 써보신 적은 거의 많이 없을 거예요. 저도 이거 쓰면서 이거랑 옛날에 독시젠 독시젠 쓸 때 잠깐 써보긴 했는데, 오토메이터라는 놈을 기동을 시킨 다음에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요. 서비스에 만들면서 그 안에 애플 스크립트 실행이랑 그 다음에 웹사이트 팝업이라고 하는 두 항목을 추가한 다음에 저기에 들어가 있는 소스 코드를 넣어주고 밑에 설정만 조금 바꿔주면은 팝업이 뜨게 됩니다. 이것도 좀 이따 같이 해볼게요. 좀 이따 같이 하면서 요거를 복사해서 넣을 거예요. 이게 그 소스 코드 지금 URL 보시면은 어쩌고 네이버, 이거는 네이버 영어 사전이고 ENDI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JPDIC라고 바꿔주면 1어 사전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건 다 똑같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돼 있죠. 그 다음에 다음 같은 경우는 small.dict.daum.net으로 URL만 바꿔주시면은 사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환경 설정, 시스템 설정이죠. 시스템 설정인가 들어가서 키보드에 보시면 단축키에 서비스 안에 방금 이제 여기서 만든 두 가지, 저는 두 가지를 쓰기 때문에 네이버 영어랑 네이버 1어를 등록을 해놓고 저런 단축키를 누르면은 그 팝업으로 아이폰 시뮬레이터 같은 팝업이 뜨면서 사전에서 검색을 해주는 거를 찾아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서치 같은 경우는 엑스코드 상에서 있는 키바인딩에 점프 투 셀렉션이라고 해갖고 무슨 항목이 있는데 저는 이게 안 가더라고. 이거 쓰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점프 투 셀렉션이라고? 이게 Shift 커맨드 L이거든요. 맞죠? Shift 커맨드 L. Shift 커맨드 L인데 이건 어떤 단어든지 뭘 선택하고 해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몰라, 저 같은 경우 제가 못 쓰는 걸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저게 있는데 저걸 안 쓰니까 저걸 지워주고, 그 다음에 단축키에 보시면은 구글로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또 교묘하게 Shift 커맨드 L이에요.
그래서 서비스에 등록이 돼 있어도 지금 기동시키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엑스코드 같은 경우에 엑스코드에 등록되어 있는 단축키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엑스코드에 있는 단축키를 먼저 가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걸 지워줘 버리면은 서비스에 있는 구글 검색으로 가기 때문에 해놓으면은 조금 더 빠르게 구글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팁들을 같이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우선 엑스코드를 하나 잠시만요. 화면 바꾸면 안 되겠구나. 이쪽 보면서 해야겠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알카트라즈를 먼저 깔아놨거든요. 알카트라즈를 깔아놓으시면은 안 깔았네? 죄송합니다. 뻥쳐 다시 지웠네요. 저도 엊그저께 이거 다시 깔았거든요. 맥을 매버릭스로 요세미티 깔았다가 어우 네 진짜 이렇게 터미널을 실행시켜 주신 다음에 아까 전에 요 밑에 부분을 쳐 주시면은 뭐가 돌면서 짠짠짠 됐다고 뜹니다. 그리고 나서 엑스코드를 다시 껐다 켜주래요. 엑스코드를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은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윈도우에 아까 없던 이렇게 패키지 매니저라는 게 생깁니다. 선택을 하셔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첫 번째 아이콘 블럭 같은 레고 같이 생긴 아이콘이 플러그인이고요. 이게 테마 맞나? 테마였나? 테마일 거예요. 아마. 테마고 그다음에 이게 템플릿 같은 경우는 새 프로젝트 만들거나 그럴 때 나오는 그 템플릿들 있잖아요. 싱글 뷰, 뭐 탭 베이스 뷰,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건데 저는 거의 템플릿은 다운받아서 써본 적이 없고요. 근데 요거 AF 네트워킹 같은 경우는 많이 자주 쓰시는 거니까 이런 거 하나 정도는 깔아놔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굳이 없어도 뭐 저는 거의 싱글 뷰 베이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런 테마도 않고 저는 거의 플러그인만 많이 쓰는데 요거였나? 요거 한번 깔아볼게요. HO 스트링 센스. 요거는 스트링 센스를 깔면은 요 앞에 레고 버튼 눌러주시면 설치됩니다. 설치가 되면 파란색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플러그인을 깔아주면 항상 껐다 켜주셔야 돼요. 엑스코드를. 뭐지? 왜 화면이 왜 스크롤이 되지? 좌우가? 이상해졌네. 엑스코드. 아하, 확대시켜놨었구나. 아까 그게 뭐냐면은 지금 보통 우리 스트링 쓸 때 골뱅이 쳐놓고 쓰잖아요. 그럼 위에 이렇게 숫자가 떠요. 이 안에 그 스트링의 랭스가 몇인지. 요거면 별로 그렇게 필요한 플러그인은 아닌데 이 숫자 부분을 눌러주면은 입력창이 또 하나 뜹니다. 요게 편한 게 뭐냐면 여기서 개행을 하잖아요. 그럼 개행 문자가 자동으로 역슬러시 n이 들어가줘요. 그래서 개행을 많이 해야 되는 스트링을 넣을 때는 상당히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플러그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가 자주 쓰는 게 뭐였더라? 이미지 뭐였는데? KS 이미지 네임드 라고 하는 것도 한번 깔아줘 볼게요. 깔고 우선 깔기 직전에 우선 지금 플러그인을 깔아놓은 상태지만 안 깔려있다는 걸 보시고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지금 필요 없으나 여기서 이렇게 뭐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스크린샷 같이 나와요. 이런 플러그인이에요. 방금 전에 깔았던 게. 그러니까 리소스가 많으면은 내가 또 뭐 있었더라? 영영 아이 영영 안 되나? 영영 아이콘 이런 식으로 리소스들을 볼 수 있다든지. 그래서 눌러 주시면은 자동으로 리소스 이름이 선택이 되는 그런 플러그인입니다.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한번 써보시고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거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그인 다음에 뭐였죠? 코드 스니펫. 코드 스니펫은 내가 간단한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코드 스니펫. 여기서 요걸 누르시면 코드 스니펫이 나옵니다. 쭉 나오고, 저 같은 경우 제가 등록해 놓은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테이블 뷰 같은 경우에 딜리게이트랑 데이터 소스 같은 경우는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거 굳이 다 쓸 필요 없고 각자에서 할 필요 없이 테이블 데이터라고 치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 자동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만 딱딱딱 넣어주고 한다든지. 근데 오늘 같이 해볼 거는 프라그마라고 하면은 이렇게 뜨고, 제가 많이 쓰는 게 마크 파이프 하나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써주고 싶을 때 꺽쇠를 해주신 다음에 샵, 그 다음에 내용을 몰라 없을까? 그 다음에 샵 꺽쇠를 해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탭으로 옮길 수 있는 무슨 영역 같이 바뀌어요. 그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 버튼 잘 보세요.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보셨나요? 이렇게 입력창 같이 생긴 거에서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거를 갖고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지금 등록한 스니펫이 하나가 등록이 되고, 여기다가 그런 다음에 설정 값들을 마우스가 왜 안 따라가지? 서머리는 필요 없고, 플랫폼은 뭐 맥OS는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올이라고 해놓고, 랭귀지는 오젝티브-C, 쇼컷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PM이라고 쓰거든요. 지금 PM이라고 등록된 게 있으니까 PM2라고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스니펫이 활동하는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메소드 안에서만 쓸 건지 아니면 인터페이스 안에서만 이게 작동되게 할 건지 그런 영역입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 그냥 올로 해놔요. 올로 해놓고 턴을 누르면 방금 이거 쳤던 거를 PM2라고 치면 자동으로 딱 돼요.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해서 자기가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등록을 많이 해놓으시면 좀 빨라요. 리턴 예스 같은 경우는 전 그냥 와라이트 이렇게 치면 리턴 예스가 나오거든요. RY 리턴 예스, RN 리턴 노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놓고 빠르게 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독시라고 치면은 이렇게 메소드 위에 커맨드 넣을 수 있게, 커맨드 등을 입력할 수 있게끔 탭으로 옮기도록 제 이름 넣어놓고, 이런 것들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같이 독시젠용 이 코멘트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토메이터 이용해서 서비스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어떤 단축키를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위에 이렇게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저번에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재현이 형이 했었나? 내가 했었나? 엄청 들었지 그때. 확실해? 그렇게 해서 스니펫도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원하는 거를 등록해서 쓰시면은 조금 더 코딩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컴피그 파일. 컴피그 파일은 뭐 다른 건 별거 없고 뭐 여러 가지 컴피그 설정들이 있는데 칼라 쪽에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테마 고르는 거고 저는 미드나이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콘솔이라고 있어요. 소스 에디터 옆에 보시면 콘솔이라고 있는데 콘솔에서 이거였나? 저는 요거 색깔을 좀 바꿔줬거든요. 노란색 두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좀 이따가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액션을 주거나 뭐 PO로 해갖고 LMDB 커맨더로 해서 디버깅을 할 때 저것만 색깔이 노랗게 나와요. 다른 로고들은 다 하얗게 나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샘플로 만들어 본 건데 요즘 겐바에서 일은 없는데 개인적인 건 못하고 하니까 코드는 틀어놔야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어플 중에 왓챠라고 하는 예전에 발표했던 어플 그게 업데이트가 돼갖고 그거 UI 한번 따라 만들어 보자 해갖고 그냥 따라 만들어 본 건데 그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걸어 놓고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럴싸하죠? 똑같아 보이죠? 밑에는 다 스크린샷입니다. 이미지 한 장이에요, 그냥 스크롤 될 때 위에 아이콘들 이렇게 올라간다는 가는 거라든지 내릴 때는 오른쪽에 있는 건 그냥 고정으로 내려온다든지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건 좀 틀리게 해봤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 소스를 갖고 응용해서 쓰시라고 다른 거 오픈소스를 하나 넣어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블러 처리되는 거 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동적으로 블러 처리되는 기능도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구현해 본 적이 없어서 해봤는데 이거 지금 밑에 회색 뷰를 드래그 손 잡고 이렇게 위아래로 끌면은 이 메소드가 불리는데 여기다 브레이크 포인터를 걸어 놓으면 계속 걸리잖아요. 에디트 브레이크 포인터를 하시고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터가 오면은 P로 해야 되나? 내가 아까 무슨 값 보고 싶었지? 여기다 그냥 여기 짠 여기서 멈추고 요 값 내가 얼마만큼 지금 움직였는지 그 값을 그냥 출력만 해주면서 넘어가는 디버그 포인트 그런데 P 넣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 옵션에 보면은 그냥 넘어가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를 해줄 수도 있어요. 소리도 내라. 소리는 뭐 좋아하시는 걸로 띵 해서 넘어갑니다. 이게 소리가 나고 디버깅이 되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소리는 뺄까요? 너무 오래 걸리네. 소리 뺄게요. 사운드도 빼고 잠깐 아까 전에 인풋이 아니었구나. 아웃풋이다. 디버그 콘솔 아웃풋. 그러면 제가 이 뷰를 움직일 때마다 여러 가지 로고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내가 딱 보고 싶은 거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라도 보고 싶은 값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걸 보고 뭐 맞게 코딩을 하시면 되는. 요거 해봤고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포인트 액션으로 이게 디버깅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메인 페이지에서 되게 많이 들어가서 있는 뷰에서 테스트를 할 때가 있잖아요. 디버깅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 로직을 바꾸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로직 안 바꾸고 그냥 그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보고 싶은데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거기다가 찍고 뭐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냥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 놓고 에디트해서 그냥 넘어가면서 값만 뿌려주게끔 하면은 저는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게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딕셔너리 등록하는 거랑 구글 서치 하는 거. 구글 서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정에 가셔서 키바인딩에서 이게 뭐였지? 단축키가 내비게이트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 메뉴에서 내비게이트 단축키를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내비게이트 메뉴에 이거네요. 점프 투 셀렉션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마이너스 버튼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이걸 지워놓고 지워만 놓으면 아마 Shift 커맨드 L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구글에서 검색이 돼요. 보통 CG 포인트 메이크를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복사하고 사파리 열어서 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었거든요. 새로운 탭을 연 다음에 검색 주소창에다가 복사해 놓은 거 붙여놓고 엔터 누르면 이것보단 선택 딱 하면 나오겠죠. 이건 그냥 이것도 은근히 많이 쓰잖아요. 구글 검색은. 지금 거기서 예. 선택하는 데에서 예. 스크롤 한번 쫙 올려볼래? 선택한 거 안 보이게. 쫙 올려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내비게이션 메뉴바로 가서 내비게이션 바. 그래서 아까 그 지금 지운 거 점프 셀렉션. 나루호도 이런 거군요. 거의 쓸 일 없겠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이걸로 쓰실 분은 이걸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뭐 어떤 걸 쓰실 건지는 각자 나름대로 판단을 해주시고. 하여튼 저는 구글 검색은 이렇게 해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 팝업으로 뜨는 거는 오토메이터를 실행을 하시면은 마우스 어디 갔네. 새로 만들어야겠네. 새로 만들기가 되면서 서비스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위에 부분에 검색하는 부분에서 애플이라고 치시면은 애플 스크립트 무서워. 이게 또 뭐야. 시리가 하나 우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팝업 팝업이라고 쓰시면 웹사이트 팝업이라고 나옵니다. 우선 밑에 있는 것부터 설정을 바꿔볼게요. 사이트 크기는 그냥 아이폰 사이즈로 사용자 에이전트에 아이폰을 해주시고 입력한 URL이었나? 입력 URL이었던 것 같아요. 입력 URL로 바꿔주시고 여기 구문을 아까 전에 이 밑에 이 부분을 복사해 주신 다음에 갖다가 넣어주시고 실행인가? 이런 식으로 창이 뜹니다. 이거를 우선 깜짝이야. 저장을 해주시면은 저장을 제가 지금 영어 사전으로 했으니까 네이버 영어 저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따로 저장 없지. 여기 뭐 1호 라고 해주시고 JP 바꿔주시면 서비스가 지금 2개가 등록이 된 상태거든요. 그 상태로 시스템 환경 설정에 가셔서 키보드 단축키 서비스로 내려보시면 네이버 영어 여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Alt하고 커맨드 E
Z가 영어고 일본어가 Z였나?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엑스코드 가서 커렌트가 하는 단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 커렌트가 지금 무슨 뜻인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 창이 약간 불편한 게 항상 이 취소나 승인 버튼을 눌러줘야 없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좀 헷갈리는 게 이렇게 해서 띄운 다음에 보고 아 지워야겠다 하고 커맨드 W를 누르면 엑스코드가 닫혀요. 이게 안 닫혀요. 지금 여기다가 포커스를 걸어놓고 커맨드 Q를 누르거나 Q는 되네? 저는 항상 이거 닫으려고 W를 눌렀는데 W는 안 먹더라고요. 이게 따로 Q를 눌러주면 닫히고 마찬가지. Q 잘못 누르면은 그러니까 이게 엑스코드에 돼 있는 상태로 Q 누르면은 날아갈 수도 날아간다기보다 닫히니까 그렇게 해서 검색까지 해봤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쓰는 개발 팁이고요. 혹시 이거 말고 다른 자기만이 여기에 없는 나만 알고 있는 팁이 있다. 그 삭제하는 거. 어떤 삭제? 제가 만드는 거 있어서. 리턴 yes. 아 이거 삭제? 삭제는 딜리트 누르면 안 돼요. 안 먹어요. 왜 이러지 오늘? 왜 내 맘대로 안 되지 다? 이게 안 됐거든요? 진짜 안 됐어요. 안 돼서 저는 이거 지울 때 항상 그 폴더로 갔어요. 어떻게? 폴더로 가서 코드 스니펫 이 폴더로 간 다음에 이걸로 이건 분명 업데이트 돼서 되는 걸 거야. 옛날엔 안 됐었어. 이 안에를 내용을 이렇게 뭐 텍스트 문서 같은 데서 봐요. 본 다음에 대강 보면은 아 요거구나. 그럼 이건 전 독시라고 해놨던 거기 때문에 이게 그 단축키인데 요거 보고 아 이거 필요 없었지 생각하면 지우고 했거든요. 근데 지워지네? 나 지금까지 왜 계속 이것도 지워지나? 유저가 안 지워졌었어 예전에. 안돼 지우면 안 돼. 어떻게 해주는 거야? 선택하고 딜리트. 플러그인 여기서 지울 수가 없구나. 지울 수 있나 이것도? 이건 사이트 가는 거고. 오이씨 지금까지 뻘짓했네. 이건 분명 엑스코드 업데이트 되면서 되는 거였을 거예요. 5.1.0까지는 안 됐어요. 확실히 안 됐어요. 5.1.1에서 되는 걸 거야. 아마. 혹시 또 다른 팁 같은 거 있나요? iOS 개발하시는 분 중에? 네. 항상 파일 내비게이션 할 때 단축키. 파일 내비게이션 할 때 단축키요? 이거 단축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이건 뭐 단축키이기 때문에 엑스코드 상에서 뭐 이것저것 열어보시면 되긴 하는데 Shift 커맨드 O 누르시면은 나오고 거기서 메소드명이나 뭐 저 같은 경우 거의 파일명을 많이 쓰긴 하는데 파일명 쓴 다음에 가면 그걸로 옮겨지는 서브 세팅 이렇게 간다든지. 그리고 요즘에 많이 쓰는 거는 지금은 프로젝트에 파일들이 많이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되게 그러니까 파일들이 되게 많은 프로젝트 있잖아요. 보통 협업에서 쓰는 거는 거의 많을 거고 그 중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하는 것 중에 파일명에 라켓만 들어가는 걸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 Alt, 커맨드 J를 누르시면 요 밑으로 포커스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소스 상에 있는 파일 중에 저 같은 경우 지금 메인으로만 검색해 볼게요. 메인이 들어가 있는 파일만 키워줘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한다든지. 저는 지금 겐바에서 라켓 리스트를 추가하는 작업 이제 신기능으로 뭐 들어왔다, 뭐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보통 파일명에 라켓이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라켓으로 검색하거나 RAC로만 검색을 해놓으면 쭉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파일만 딱딱딱 선택해서 작업한다든지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요 밑에 요거 그 옆에 있는 요 네모난 박스, 요 박스는 기트라든지 SVN 같은 거 쓰실 때 변경이 있는 파일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M이 붙는다든지 A가 붙는다든지 C는 뭐 거의 컴퓨터하면 안 되니까 지금 누르면 아무것도 소스 트리를 기트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젝트는 쓰나? 로컬에다 기트 만들어놨나? 그렇게 해서 요거랑 요거는 은근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단축키로 해서. 또 뭐가 있죠? 또 뭐가 있지? 그리고 파일 만들 때 여기다가 놓고 뉴 파일 선택하고 오브젝티브 C 클래스인지 뭐 카테고리인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코드 스니펫 옆에 보면은 이런 문서 파일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오브젝티브 C 클래스에서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클래스 이름을 바로 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정도. 근데 저는 이거 뭐 어떻게 하기 나름이니까 C 파일 같은 거 추가할 때 이렇게 추가를 한다든지 헤더 파일 같은 경우는 많이 하니까 헤더 파일 추가해서 헤더 추가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XIB 파일에서요. 예. 그 이미지 드래그하는 이미지 생성하는 XIB 파일에서 예. 그래서 밑에 네 번째 탭 있잖아요. 이거요? 그래서 이미지 끌어오는 걸로 오 이미지 뷰가 생성되거든요. 그래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가 이거는? 없는 게 여기다 한번 볼까요? 오호 나루호도 이건 또 몰랐네. 어허허. 여기까지 써보고 왜 요건 안 눌러봤을까 내가. 사람이란 참 그런 게 있었군요. 혹시 또 다른 거 있으신 분? 그리고 이거는 뭐 많이 아시는 거겠지만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치면은 이거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연결된 클래스의 M 파일로 가거든요. 여기가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으면 뭐 다른 요거 XIB 파일로 가면 여기 옆에 파일이 바뀐다든지 하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협업하거나 그러면 기트를 많이 쓰잖아요. 요거 보시면 이제 이 문서에서 바뀐 부분이 오른쪽이 예전 버전, 그다음에 지금이 로컬 버전으로 해서 틀린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걸 뭘로 보여줘야 되지? 잠깐만요. 프로젝트 지금 뭐 갖고 있는 게 새로 다시 다 깔아갖고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 같은 거 있나? 있을라나? 나오나? 바뀐 게 없나? 바뀐 게 별로. 로컬에서 바꾸면 되잖아요. 오른쪽 밑에 3월 22일 이전. 이거 아마 안 해놨을 거예요. 이거 마지막이야. 지금 로컬에다 뭐 하나 바꿨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틀린 게. 그래서 디스카드 한다든지. 그리고 이거는 많이 쓴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하나 틀린 게 이거 누르면은 옆에 화살표가 조그맣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 보는 게 아니라 누르고 있으면은 블레임이라고 해서 누가 어떻게 커밋을 했는지가 나와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했기 때문에 제 이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통 기트 같은 경우로 할 때 제가 커밋을 하고 딴 사람이 커밋을 하고 누가 커밋을 하고 막 하다가 보면은 나중 지나서 여기서 버거는데 이거 누가 고쳤어? 누가 했어? 저 몰라요? 그러면 요거 쓰고 보여주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 보면 에러가 났는데 이 부분 네가 안 했다고? 그러면서 발 잡아떼면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거 지금 잠깐 빼보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이거 누가 고쳤냐 보자 하고 여기 쇼 블럼포 라인 이 라인 누가 고쳤는지 누가 커밋을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딱 나와요. 덩키라고. 네가 했네 할 수가 있어요. 가끔씩 gem바에서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전 찾아냅니다. 블룸이 있고 로그 같은 경우는 기트에다가 기트나 그런 데다 커밋할 때 쓴 로고들 리스트가 옆에 이렇게 쭉 나와서 예를 들어 뭐 수정했다 그럼 어떤 거 수정한 것만 보고 싶다든지 어떤 부분에 했는지 이렇게 보시면 틀린 부분만 쭉 나와요. 근데 저는 지금 첫 커밋이 이거 올리면서 커밋을 했던 거기 때문에 74개의 모디파이가 있어요.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면서 바뀐 것들이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나와줍니다. 바뀐 게 있으면 요거는 그때 버전을 돌려야겠다 하면 디스카드를 해주시면 되고 디스카드 안 되네? 왜 안 되지? 그래도 M이라고 돼 있으면 될 텐데 아니면 지금 내가 계정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 인증을 SSH 그걸 안 올렸어요. 거기다가 GitHub에다가 이 컴퓨터 인증을 안 받고 있어요 지금. 아니, 기트는. 그게 아니라 나는 이 로고에서는 네. 단순히 비교만 가능하고 실제 그거를 하려면은 저기 뭐야 컴페이션 가서 여기 거기서 히스토리에서 보거나 여기서 그 완전 그 기능이랑 그냥 다 애드밖에 없네 여기. 좀 얘기지 가이드 올려놓고 한 번도 수정을 안 한 프로젝트 소스들이 파일 같은 경우는 M 파일 되잖아. 그게 떠야 될 텐데. 프로젝트 파일은 프로젝트 파일이 없어. 이거 다 이미지들이고 이거 저기 이것도 오늘 지금 처음 올린 거기 때문에 M이고 드래곤 프로젝트 파일가 M이 안 들어가 있네. 다 A만 들어가 있네. 소스 올려야겠다. 수정 좀 하고 그래야겠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그 엑사 아이디에 관련 코드 양쪽으로 보여주는 데서 XIB XIB를 양쪽으로 보여주는 데서 그러니까 XIB 쪽하고 이제 그 관련 소스 쪽하고 같이 보여주는 같이 보여주는 거. 중간 쪽 거기서 이제 연결할 때 보면 그 인터페이스 쪽에 IBR 지금 점이 있잖아요. 예. 점을 찍어가지고 바로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쵸. 그거 이제 그거하고 아이비에이션도 같은 형식으로 마찬가지로 반대로도 돼요. 네, 반대로 여기서 선택해서 안 되냐? 이미지 여기서 선택해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와도 인공지능이 대단해요 아주. 응? 그냥 편해. OS 1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추가를 시켜줄 수도 있고 여기서 끌어다가 마찬가지로 추가를 시켜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버튼 같은 경우는 M 파일에다 갖다 놓으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터치업 인사이드 이벤트가 들어가 있어요. 버튼은 터치업 인사이드가 많이 쓰기 때문에. 그다음에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밸류 체인지가 들어가게 되고 페이지 컨트롤러 같은 경우도 밸류 체인지가 기본으로 돼요. 근데 버튼 같은 경우는 터치업 인사이드가 디폴트로 돼 있고 네임 같은 경우에는 튠 토글 BTN이라든지 해서 하면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된 상태로 메소드를 만들어줘요. 지금 하면 오른쪽 어시스트 뷰인가요? 이거 한번 여기요? 아니 제일 오른쪽 제일 오른쪽 이거 뷰 거기서 버튼 선택한 상태에서 또 제일 오른쪽 제일 오른쪽 여기서도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바꾸고 하면은 아까처럼 바꿔도 되지만 여기서 그냥 여기서도 점 끌고 오면은 되니까 마찬가지로 돼요. 어디서든지 이 점이 보이시면은 그냥 소스 코드에다 갖다 끌어 놓으면 연결이 되거나 없으면 연결이 되는 게 없으면 메소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법은 되게 많아요. 아울렛이랑
그 IB 액션이랑 IB 아울렛을 연결하는 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화면 큰 거 쓰시는 분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하시면 되고 화면 작은 거 쓰시는 분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 XIB 파일만 열어놓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으로 이런 식 여기 아니구나 액션이니까 여기서 오른쪽 버튼으로 액션 어딨냐 이건가 이런 식으로 끌어다가 하셔도 되고 저 파업 상태는 은근히 시간 걸리죠. 네, 은근 걸려요. 진짜 사양이 좀 안 좋거나 메소드가 많거나 뭐 여기에 걸려있는 아울렛 같은 게 많을 경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경우가 많아요. 근데 SSD 달린 컴퓨터 쓰면서부터는 좀 괜찮아졌어요. 옛날에는 버벅여갖고 질문인데요. 예. 사이드 에서 예. 두 번째 퍼스트 레스폰더 예. 하면서 반응을 하든지 이놈은 이 화면에서 불러드리는 뭐라고 해야지 콜백을 받는 객체라고 해야 되나? 맞죠. 이벤트 값을 받아주는 객체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액션 액션이라든지 서치라든지 그 다음에 그 키보드 열고 닫는 거라든지 하는 거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객체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저건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많이 이걸 쓸 일이 디폴트는 아무것도 있는 게 아니죠. 네, 연결이 안 돼 있죠. 카피라든지 이런 액션을 뭔가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건 뭐라 말을 못 하겠네. 나도 써본 적이 없어서. 혹시 이거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이거는 안 써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텍스트 인풋 같은 거 받으면 become 레스폰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디자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뷰 컨트롤러는 하나의 그거를 해주는 것 같긴 한데 써본 적은 없어요. 결론은 몰라도 된다는 걸로. 리스폰더. 그렇죠. 코어드. 아마 맥할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iOS 쪽에서는 저도 한 번도 이거 건드려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알아두면 글쎄요. 알아두면 좋긴 하겠죠. 쓰고 안 쓰고는 둘째치고. 나 지금 눈바닥 동영상 녹화하고 있구나. 또 없으시면은 잠깐 쉬었다 갈까요? 쉬고 나서는